안녕하세요. 금요일 166달러와 167달러 사이에 테슬라 주식 3주를 추가 매수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보유하고 있는 테슬라 주식수는 3,172주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다른 분들께서는 잘 이야기하지 않는 제가 생각하는 충분히 좋은 소식, 좋은 신호 2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 좀 뒤숭숭해서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실제 팩트를 가지고 그걸 하나의 좀 신호로 보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전에 제가 이틀 전에 충격적인 인도량 예측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는데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께서 올려주신 현재 기준으로의 예측치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서 혹시 내가 좀 틀렸나? 잘못 예측을 했나? 다시 어제 확인을 좀 해봤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 분석을 잘 하시는, 예측을 잘 하시는 분이 있죠. 바로 트로이 테슬라이크. 그분이 이 자료를 언제 올렸는지는 모르겠지만은 2024년 1사분기 예측치로 43만 5천 대를 제시를 했습니다. 저는 39만 5천 대에서 40만 5천 대로 그분하고 거의 3만 대가 넘는 예측치 차이가 났죠. 그래서 그분이 훨씬 훌륭하기 때문에 그분의 데이터가 맞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봤는데 가장 큰 차이가 났던 곳이 바로 유럽이었습니다. 트로이 테슬라이크 그분은 8만 8천 대가 넘어가는 2024년 1사분기에 유럽 판매량을 예측을 하셨고 저는 그보다 훨씬 낮은 수치를 제시를 했었죠. 그 이유가 1월과 2월 달 이미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것도 어제 다시 확인해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1월과 2월 달에 37,270대가 판매가 됐습니다. 유럽에서. 1월과 2월 2달 동안에 판매가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트로이 테슬라의 8만 8천 대가 되려면 3월 달에만 5만 1,000대가 넘어가는 테슬라의 전기차가 유럽에서 판매가 되어야 하는데 1월과 2월 달에 합친 데이터가 3만 7천 대인데 3월 한 달에 5만 대가 넘어가는 거예요. 2달에 판매되었던 판매량보다 3월 달에 거의 50%가 넘어가는 판매량이 더 높게 나와야지 5만 대가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시겠지만 독일 공장이 3월 5일부터인가요? 2주 가까이 거의 셧다운이 돼서 제대로 공장 가동을 하지 못했었죠. 당연히 독일 베를린 공장에서 생산하는 물량들이 유럽으로 가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3월 달에 주문이 들어온 물량들을 모두 쳐내는데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는 부분으로 봤었을 때는 정말 3월 달에 트로이 테슬라이크가 제안한 5만 대가 넘어가는 물량이 판매가 과연 될 것인가? 그 부분은 저도 사실 확언은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투자를 하시는데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장기로 묻어가시는 테슬라 투자자분들께서도 단기적인 관점도 사실 보시지 않습니까? 특히 이번 인도량 발표가 되는 4월 초부터 실적 발표가 이루어지는 4월 중순까지 그 3주는 테슬라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마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만큼의 극심한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분들께서는 그 시기에 과감하게 투자를 하시거나 관망을 하시거나 여러 가지 전략들이 사실은 인도량 발표와 실적 발표 때 구사가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특히 이번 인도량과 실적 발표의 어떤 그 전략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 핵심은 바로 인도량의 예측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틀릴 수도 있고 트로이 테슬라이크 그분이 맞을 수도 있고 다른 유수의 전문 기관에서 예측하는 부분들이 맞을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조사를 해본 경험을 놓고 보면 그 데이터들이 100% 완전 무기력하게 정확한 데이터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5만 7천 대를 추정을 하는 곳이 있고 1월 달에 어떤 곳은 4만 5천 대를 이야기하는 곳들도 있고, 근데 그 기관들은 모두 공신력 있는 기관들입니다. 근데 그들조차도 인간이 이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소스를 통해서 수집을 하느냐에 따라서 데이터들이 모두 다르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제시하는 데이터만 맹신하지는 마시고 트로이 테슬라의 그분만 맹신하지 마시고 나름 조금은 시간을 투자를 하셔가지고 여러 곳에서 예측하는 데이터들을 보시고
투자자 개개인 분들께서 조금은 결단력 있게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인도량 발표 매우 궁금하고 유럽에서의 판매량 추이를 조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중국은 이미 주간 판매량 데이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고 아마도 다음 주 보통 화요일과 수요일 날에 그 전주에 보험 등록 건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화요일날 수요일쯤 되면은 중국의 3월 중순 이후에 판매량 수치 역시도 좀 참고를 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실 수 있는, 나름 중국은 좀 명확하게 데이터가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좋은 신호 두 가지, 이 신호들은 지금 당장 1, 4분기 실적이나 1, 4분기 주가에 반영이 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좀 긴 호흡으로 바라보시는 분들께서는 충분히 참고해 볼 만한 이야기이다 싶은데요. 얼마 전에 샤오미의 CEO였나요? 그리고 BYD의 고위 관계자, 그분들 CEO를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테슬라에 대한 찬사를 기자를 불러서 이야기를 하고 이 이야기가 릴리즈가 되었죠. 저도 직장 생활을 15년 넘게 하면서 글로벌 사업을 해왔고 회장님들을 모시면서 그분들과 해외 출장도 가보고 임원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하고 언론사들과도 만나서 인터뷰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절대로 갑자기 자고 일어나서 갑자기 그냥 생각이 나서 기자를 불러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특히 고위 관계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일어날 확률은 제로입니다. 그 뜻은 사전에 철저하게 설계가 되고 계획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언론사의 인터뷰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인터뷰에서 테슬라에 대해서 매우 우호적인 발언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매우 강력한 신호를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BYD가 글로벌 사업에 엄청나게 고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언론에 접하시는 그 데이터가 허수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중국 내수 시장으로만 봤었을 때 하이브리드의 매출까지도 모두 다 끌어당겼을 때의 BYD의 매출은 역시 높습니다. 하지만 순수 전기차만 놓고 봤었을 때는 조금은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모순이 있는 것이고요. 특히 제가 500일 세계여행을 하면서 80개 선진 도시를 돌았다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하루 평균 3시간의 길거리 관찰을 했던 경험을 놓고 보면은 BYD는 글로벌 시장에서 방콕을 제외하고는 한 대도 못 봤어요. BYD는 뒷면에 BYD라고 적혀 있습니다. 알파벳으로. 그렇기 때문에 앞모습만 봐도 BYD라는 거를 저는 잘 알고 있거든요. 와이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저 와이프가 돌아다니면서 BYD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걸어다니는 길이 어떤 이상한 정말 괴상망측한 그런 길거리만 돌아다니는 것은 아닌데 BYD는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번에 한 스페셜 리포트에서 나왔죠. BYD의 글로벌 사업이 너무나 힘들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선적을 해서 보냈던 유럽과 미국으로 갔던 그 BYD 전기차들이 지금 선박항에서 곰팡이에 핀 채로 여전히 지금 그냥 그렇게 주차가 되어 있고, 지금 그 차들이 팔리지 않게 될 경우에 다시 중국 본국으로 그 차들을 다시 보내야 하는 지금 그런 상황의 BYD의 글로벌 사업입니다. 자, 그리고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전기차 사업에 뛰어드는데 와,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뭐 힘겹다 하지만 BYD가 있고 니오, 엑스펑, 샤오펑이죠. 그리고 리오토까지 들어갈 틈이 없을 만큼의 중국 내수 시장의 경쟁은 격화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글로벌 사업 BYD나 다른 브랜드들이 하는 거 보니까 거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의 글로벌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샤오미 입장에서도 전기기차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대책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기도 힘들고 어떻게 이 시장을 뚫어야 될지도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그들이 테슬라라는 아주 활용하기 좋은 전기차 1위 브랜드를 타겟으로 지금 삼고 있다는 생각을 그 인터뷰를 보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절대로 그 두 회사가 전기차 1위 브랜드인 독보적인 세상을 바꾸어 나가려고 하는 테슬라와의 관계를, 적대적인 관계를 만들 이유는 하등 없어요. 선의 경쟁 관계를 하면서 테슬라를 철저하게 활용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테슬라 역시도 그들과 유인 전략을 택하면서 전기차 시장의 파이 자체를 키우려고 할 것이죠. 테슬라 역시도 그들과 적대 관계를 가질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의 추측입니다만은
그 두 회사가 테슬라의 FSD 12 버전의 기술력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도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플랫폼 역시 후보군에 두고 물색을 하고 있겠죠. 그들은 이 경영 환경, 이 시장 환경에서는 갑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들은 기술력은 없다고 하지만 그들은 테슬라의 매출, 엔비디아의 매출을 높여줄 수 있는 클라이언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충분히 그 두 회사의 기술력을 알아보고 모니터링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 그 두 회사 중에 한 곳을 픽을 하겠죠. 하지만 그 두 회사가 테슬라를 선택할 가능성에 저는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고 최근에 특히 말씀드렸던 그 인터뷰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이 두 회사가 테슬라와 전략적인 우호 관계를 가지려고 할 것이라는 부분을 충분히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테슬라 주가에도 향후에 정말 그들이 FSD 12 버전의 테슬라의 자율주행 플랫폼을 도입을 하겠다는 B2B 계약의 이야기가 완전 정식 계약이 아닌 MOU 형태로만 나온다 하더라도 테슬라 주가에는 슈퍼차저 네트워크 표준 충전 방식에서 GM과 포드가 여기에 편입되겠다고 하면서 펌핑이 되었었던 그 주가와 마찬가지로 주가에는 강한 호재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물론 국적은 뉴질랜드이고 뉴질랜드 공부를 하고 미국에서 공부를 했지만은 일론 머스크가 대놓고 언론에다가 노출을 시켰죠. 바로 중국 태생의 톰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국적은 뉴질랜드 국적이긴 하지만은 태생의 중국이라는 부분은 중국 전기차 브랜드 입장에서는 절대 나쁜 소식은 아니죠. 그래서 지금 톰주가 차기 테슬라 CEO 자리에 가장 강력한 후보입니다. 일론이 자신의 삶을 살아왔었던 것과 똑같은 궤적을 살아오고 있는 톰주입니다. 이 친구도 라꾸라꾸 침대 회사에 들여다 놓고 자면서 일을 하고 있는, 저도 회장님들을 많이 모셔봤는데 그 회장님들의 성향과 비슷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의 감정이라는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일론이 언론에다가 이 친구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시사하는 신호 역시 강력하게 있는 것이죠. 일론은 이 친구를 매우 요직에, CEO 자리는 설령 아니라 하더라도 요직에 앉히겠다는 뜻을 그렇게 우호적으로 간접적으로 내비친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BYD와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와 전략적 우호 관계를 맺었을 때 또 다른 활용할 만한 좋은 키를 가지고 있는 셈인 것이죠. 그 톰즈라는 사람의 존재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 1년에 벌어지고 있는 테슬라의 이 자율주행 플랫폼의 막강한 업그레이드, 그리고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BYD와 샤오미, 그리고 그들이 최근에 테슬라에 대해서 찬사에 가까운 이야기를 언론에다가 대놓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릴리즈를 시켰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향후에 B2B 계약에 가장 앞서 있는, 가장 적극적으로 테슬라의 자율주행 플랫폼을 도입을 해 보려고 하는 회사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보기 좋게 틀릴 수는 있겠지만 여러 가지 정황들, 제가 글로벌 사업을 하면서 느껴왔었던 그 B2B 계약 여러 가지 역학적인 구조들을 봤었을 때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고, GM과 포드도 테슬라의 어떤 그 생태계에 편입을 했었죠. 슈퍼차저 네트워크의 표준 충전 그 시스템을 적용을 받으면서. 자, 그러면 이들 역시도 엄청나게 지금 머리를 굴리면서 셈법을 하고 있을 것이고, 물론 이 슈퍼차저 네트워크와는 질적으로 다르죠. 카메라가 미니멈하게 18개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센서들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 뜻은 GM과 포드, BYD와 샤오미의 생산 공정 자체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하겠다고 하는 그 어떤 충전 소켓만 바꾸는 그 레벨이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신중하고 그 다음에 또 신중하게 지금 테슬라의 FSD 12 버전 도입을 타당성 있게 조사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테슬라 전반으로 봤을 때 매우 좋은 그런 소식이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테슬라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간접적인 비트코인 투자자입니다.
기존의 미국의 회계 방식으로는 비트코인이 손실이 입었을 때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비트코인을 매수한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의 가격이 형성됐을 경우에는 회계장부상의 손실로 잡히게 되었었고, 오히려 수익이 나는 경우에서도 회계장부상에는 그 부분들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불합리적이다고 좀 자성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12월 달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개정이 됐냐면 올해 2024년 12월 15일부터, 그 뜻은 2024년도 전체 연간 어떤 한 회사의 성적표를 봤었을 때 이 비트코인을 공정가치의 무형자산으로 넣어주겠다고 한 겁니다. 자, 테슬라는 9,720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꽤 많은 수익이 이미 났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수천억 원의 수익이 났을 것이고, 이것이 2024년 전체 성적표에는 무형의 자산 가치로 인정을 받을 것이고, 미국 주식 시장에서 이 무형가치 자산을 주가에 반영을 시켜줍니다. 물론 EPS에 직접 드러나지는 않겠지만은 투자자분들, 기관들은 이 무형의 자산 가치를 인정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번에 마이크로 스트래터지라는 회사가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나오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었죠. 그 뜻은 이제는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 자체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하나의 훌륭한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훌륭한 자산을 성견지명을 가지고 미리 매수를 한 회사에 대한 가치 역시도 높게 반영을 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회사가 테슬라인 것이죠. 그래서 이 비트코인을 2024년 전체 성적표의 무형의 자산 가치로 편입이 되면서 테슬라의 주가에는 긍정적인 호재로 직접 반영이 될 것입니다. EPS에는 적용이 되지는 않겠지만은 테슬라 주가에는 충분히 상승의 호재가 될 수 있고, 지금 어떤 분들께서는 비트코인을 올해 안에 빠르면 5억까지도 갈 수 있다는 분도 있고, 지금보다는 확실히 높은 2억까지 간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2024년도 회계장부상에 테슬라의 비트코인의 무형 자산의 가치는 2조가 넘어가게 되고 수익이 1조 5천억 가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작년도 2024년 전체 테슬라의 연수익이 20조 원이었는데 거의 5%에서 많게는 7% 가까운 자산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순위 기준으로. 이것은 매우 큰 테슬라 회사 전반의 가치 상승과도 연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신호, 샤오미와 BYD가 고위 관계자가 테슬라에 대한 인터뷰를 그렇게 우호적으로 했다는 부분, 그래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플랫폼을 한번 도입을 해보겠다라는 우호적인 간접적인 신호, 그리고 테슬라와 우호적인, 앞으로 전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겠다는 그런 신호들은 테슬라 입장에서 분명히 먼 미래를 봤을 때 좋은 호재인 것이고, 테슬라 투자자분들이 간접적인 비트코인 투자자가 된다는 부분 역시도 나쁘지 않은 신호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 두 이야기를 한번 꺼내봤습니다. 테슬라를 긴 호흡으로 장기 투자를 해나가시는 분들께서는 좋은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